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들의 환급형 세액공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납세자들의 부담이 약 30억 달러 줄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 안전관리국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트럭 운전자가 면허정지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20대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피의자가 당시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점을 들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지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부채 증가는 빠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메신저 리보액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들의 환급형 세액공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납세자들의 부담이 약 3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은 어제 자녀세액공제, 입양세액공제, 기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4개 주요 환급형 세액공제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세액공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환급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이고 세액공제가 $1,500인 경우 기존에는 세금을 $0로 줄인 뒤 남은 $500를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적용되면 해당 대상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 연방소득세 납부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세금보다 세액공제액이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해당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미국 국적자 및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약 100만 명이 해당 환급형 개인소득세 세액공제의 환급분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행정부는 추산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재정 절감 규모는 약 30억 달러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납세자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혜택을 받는 시대가 끝났다며 연방법은 명확하고 재무부가 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 이민자들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마이너리그 코치가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샌디에이고 산하 마이너리그 포수 코치 34세 오스왈도 피렐라가 구단 업무를 위해 텍사스주 엘페소를 찾았다가 ICE에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렐라는 현재 엘페소의 이민자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으며 샌디에이고 구단은 성명을 통해 피렐라의 체포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그가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엘페소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샌디에이고 산하 AAA 구단인 엘페소 치아와스가 이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피렐라는 미국에서 12년 동안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2015년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애리조나주 피오리아에서 아내와 9세, 4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피렐라가 2014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서 2018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DHS는 취업 허가나 심사가 진행 중인 각종 신청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가 추방 절차를 기다리며 ICE에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교통부 산하 자동차 안전관리국의 상업용 차량 운전자 영어 능력 검증이 강화된 가운데 영어 능력 문제로 단속을 받은 한인트럭 운전자가 면허정지 절차까지 밟게 됐습니다. 이민 1세대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17년 경력의 60대 한인 트럭 운전사 김 씨는 지난 7월 말 프리웨이를 운전하다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단속을 받았습니다. 트레일러에 회사 로고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차를 세운 경관은 단속 과정에서 김 씨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영어 능력을 문제로 삼았고 관련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티켓을 받은 김 씨는 DMV에서 상업용 운전면허와 관련한 영어 필기시험과 구두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두평가는 통과했지만 영어 필기시험에선 탈락했습니다. 이후 김 씨에겐 DMV로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하라는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김 씨는 영어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것이 면허 정지의 이유라고 생각했지만 통지서에는 상업용 차량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되는 것은 영어 능력 요건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요건에 대한 집행이 과거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연방 규정은 상업용 차량 운전자가 영어로 일반인과 대화하고 교통 표지판과 신호를 이해하며 관계기관의 공식 문의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를 운행정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4월엔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능력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의 영어 소통 능력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김 씨와 같이 추가 평가를 거쳐 운행정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외 다양한 언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었지만 현재는 영어로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영어로 관계기관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구두평가까지 이루어지면서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민 1세대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20대 한인 남성이 지난 2022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피의자가 당시 교사로 재직하며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점을 들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타크루즈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왓슨빌의 몬테비스타 크리스천 스쿨 전 교사 이모 씨가 지난 14일 뉴욕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발생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14세에서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센타크루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센타크루즈 카운티 셰리프국은 2022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난 4월 입수한 뒤에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수사관들은 이 씨가 뉴욕주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4일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로 직접 이동해 그를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사건 당시 학교 교사였으며 교회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했던 만큼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리스 클락 센타크루즈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도록 신뢰받은 사람이 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것은 그 신뢰에 대한 매우 심각한 배신이라며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지출을 통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부채 증가는 빠른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급등한 장기 국채 금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이백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재무부가 어제 공개한 1일 현금 부채 잔액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미국의 총 공공부채 잔액은 40조 470억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과 일반 투자자 등이 보유한 국채는 32조 2660억 달러, 연방정부기관 간 보유분은 7조 7820억 달러입니다. 문제는 증가 속도로 국가부채가 30조 달러를 돌파한 2022년 2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4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19조 9,500억 달러였으나 채 10년도 되지 않아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증가분의 약 3분의 1은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규모 차입에 나서면서 발생했습니다. 이후 감세와 대규모 재정 지출,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보장, 의료비 증가로 부채는 계속 불어났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34%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재무부는 국제 금리를 낮추기 위해 바이백 규모를 2배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시장 변동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이 터무니없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나라가 강할 땐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지금 금리는 인위적으로 높다며 또다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메신저 리보엑산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뒀다고 하는데요.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치료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엑산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기 임상시험에서 암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쓰인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암 치료제가 대규모 3상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는 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은 고위험 환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맞춤형 백신 인티스메란과 퍼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함께 투여한 환자군이 키트루다 단독 치료군에 비해 암이 재발하기까지의 기간이 유의미하게 연장됐습니다. 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위험을 낮추는 부차적인 목표까지 달성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환자 개개인의 종양 조직과 혈액 표본을 분석해 종양에 나타난 고유한 돌연 변이를 찾아내고 이를 표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별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환자 개개인의 종양 특성에 맞춰 설계법을 설계하는 정밀 면역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더나는 내년까지 시판 허가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시신 안치소 관리자의 인체 유해 절도 판매 사건과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5,30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종결짓는 합의안이 지난 17일 보스턴 법원에 제안됐습니다. 전 영안실 관리자 세드릭 로지가 인체 유해를 훔쳐 암시장에서 판매를 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로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증된 시신에서 장기를 적출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측은 17일 공개한 서한에서 법원 승인이 나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유족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지와 함께 공범 6명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로지가 의과대학의 해부학적 기증 프로그램 관리자 직위를 악용해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지와 그의 아내는 시신 일부를 매사추세츠와 펜실베니아의 구매자들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지는 지난해 12월 8년형을, 그의 아내는 1년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버드대와 원고 측은 법원에 5,3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의과대학은 2027에서 2028 학년도부터 의대생을 위한 연례 재정 지원 장학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모든 해부학적 기증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태평양 적도 해역의 수온이 관측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올 하반기 사상 최강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양대기청 기후예측센터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엘니뇨가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으며 가을과 겨울 사이 매우 강한 수준으로 발달할 확률이 9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 중부와 동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발달 강도가 셀수록 대기 순환에 미치는 파급력도 커져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가뭄 같은 이상기후를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니뇨 감시구역으로 불리는 적도 태평양 니뇨 3.4 해역의 17일 수온이 29.5도로 집계됐습니다. 평년치보다 2.7도나 높은 수준입니다. 관심은 이번 엘니뇨가 1982년에서 83년, 1997년에서 98년, 2015년에서 16년 세 차례 있었던 초강력 엘니뇨의 기록을 갈아치울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엘니뇨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10월에서 12월 사이 지수가 2.5도를 돌파해 1950년 관측 이후 가장 강한 엘니뇨로 기록될 확률을 69%로 제시했습니다. 영국 기상청 역시 일부 감시 해역의 수온이 평년 대비 5도 가까이 오를 수 있다며 전례 없는 수준의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내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축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 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틸리스 의원은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 의원과 함께 국방부의 한미훈련 축소를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에서 두 의원은 한미훈련 대폭 축소 결정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면서 한미동맹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재래식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면서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설치된 자동 차량 번호판 판독기를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판독기에 검색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이트에 차량 번호판을 입력하면 해당 번호가 시스템에서 검색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차량이 카메라에 찍혔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당시 입력된 사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엔 약 2억 4,200만 건의 검색 기록에 등장한 460만 개 이상의 차량 번호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속여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배심원 소환 통지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위협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선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금전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 중입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의무와 관련해서 주민에게 체포를 위협하거나 즉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압박하지 않으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해튼 브로드웨이 인기 뮤지컬을 절반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브로드웨이 위크가 내달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동안 뮤지컬과 연극 등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 공연 중인 주요 작품 25편의 티켓 2장을 한 장 가격으로 할인 판매합니다. 또한 평소 장당 수백 달러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프리미엄 좌석도 작품에 따라 장당 135달러 선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위크는 위키드, 시카고, 알라딘, 라이언 킹을 비롯해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어쩌면 해피엔딩 등 대표 흥행작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작품 목록 확인 및 티켓 예매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0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고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